호영 안녕하세요. 여구 공익이야기 지하철 구독 취소서를 작성했던 에이전트 K입니다. 여미새였던 과거와는 다르게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현생을 사는 중이라서 썰랑썰레를 청취만 하던 중에 공 맞고 귀신 붙은 썰을 듣고 지금 일하고 있는 저희 테마파크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어 오랜만에 썰을 작성합니다. 아, 공포 썰이네. 먼저 해당 배경을 설명하자면 현재 저는 어린이 손님이 많이 방문하는 테마파크에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1층에는 카페와 프론트, 지하 1층에는 놀이기구들이 있죠. 이렇게 지하에 놀이기구들이 있는 간혹 테마파크들이 있어요. 큰 계단을 통해서 1층과 지하 1층으로 이어져 있고 1층에 있는 카페를 통해서 지하 1층의 센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때는 무더운 여름인 9월. 저는 매니저로 현장을 관리하면서 센터 내 유통 및 재고 관리를 하는 업무로 열심히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매일같이 600명 이상의 인원들이 방문하는 센터다 보니 바쁨으로 인해 판매를 잘못하거나 정리 부족으로 인한 재고 관리 문제가 생겼고 손님도 직원도 다 빠진 센터에서 혼자 남아서 싸바 하면서 재고 관리라 부르며 통칭 가라를 치고 있을 때 무급으로 2시간 넘는 시간 동안 가라치며 재고를 마쳤고 이래서 좋은 회사를 가야 되는데 싸바 하면서 창고에 불을 끄고 나와서 1층으로 가려고 할 때 카페 쪽 통유리를 통해 센터를 보니 어두워야 할 센터에 조그마한 불빛이 있었습니다. 또 누가 마감 대충 하고 갔어. 진짜 어지르는 사람 있고 치우는 사람 따로 있네. 아주 일하는 사람만 일을 해요. 넓은 센터에 비해 마지막에 마감하는 사람들이 적다 보니 가끔 생기는 마감 실수였고 멀긴 하지만 다음날 센터 오픈할 시 센터장님이 봤다가는 바로 극대노하고 분위기가 개판 날 게 뻔하기 때문에 궁시렁하며 계단을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해당 불빛은 모니터 불빛이었습니다. 센터에 있는 놀이기구 중에 트램폴린 위에 모션 인식을 통해 점프를 하면 게임 캐릭터는 달리고 양손을 들면 게임 캐릭터는 점프를 하는 모션 인식 동전 먹기 게임이었죠. 이게 무슨 말일까? 점프를 하면 게임 캐릭터가 달리고 양손을 들면 게임 캐릭터는 점프를 하는 모션 인식 동전 먹기. 동전을 이렇게 달리면서 동전 먹는 그런 게임인가봐요. 아무 생각 없이 인스타를 보며 가던 중 알 수 없는 쇳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불이 켜진 모니터에 게임 캐릭터가 달리고 있습니다. 소름 돋아. 뭐야? 위에 언급했던 해당 게임은 모션 인식을 통해 진행하는 게임으로 달리기 위해서면 캐릭터가 달리기 위해서라면 100cm 이상의 사람이 트램폴린에서 점프를 해야지만 캐릭터가 달립니다. 뭐야 우리야 왜 달리... 슈퍼 점프! 훌륭해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지하 1층 사무실로 도망을 쳤습니다. 해당 시간대는 센터 마감 후 2시간이 지난 이후라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되고 심지어 해당 시설에 사람이 없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봤던 테라. 모션 인식이 되었다? 심지어 동전을 따라 슈퍼 점프까지 한다? 눈으로는 봤지만 믿지 못할 상황에 다리가 후들거리며 심장이 터지듯이 뛰었습니다. 그때 생각나는 매니저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진짜라니까. 마감 다 한 전원 꺼진 범퍼커 지 혼자 움직였다니까? 출근할 때마다 기빨리는 거 보면 여기 귀신 있어요. 내가 천장에 조명에 뭐가 달려있었다니까 진짜. 개소리라고 치부했었던 이야기들을 생각하며 여기 진짜 뭐가 있긴 있구나 하면서 다시 불 꺼진 센터를 혼자 들어갈 용기가 안 났기에 CCTV와 연결된 컴퓨터에 전원을 켜서 CCTV들을 몽땅 확인했습니다. 모니터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고 아까랑은 다르게 가만히 서있기만 하는 캐릭터. 저 맑은 표정의 캐릭터 눈동자가 날 보며 웃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소름이 돋는 모습에 CCTV에서 눈을 떼고 심호흡을 하고 있었죠. 센터 마감은 해야 되겠고 모니터 끌어가기는 무섭고 고민하던 순간 보안카드 찍히는 소리가 나더니 사무실 출입문이 열리고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귀신 잡는 해병대 출신 부센터장님이었습니다. 긴장의 끈이 놓아져서 그런 걸까요? 저는 개처럼 달려갔죠. 뭐야? 아직도 집에 안 갔어? 부센터장님! 다른 매니저들이 말한 거 맞아요. 여기 귀신 있다니까요. 갑자기 뭔 귀신이야. 귀신도 니 맞고 보고 도망갈걸? 진짜라니까요. CCTV 보세요. 저기 모션 게임 지 혼자 점프하고 지랄 났다니까요. 그래? 부센터장님은 그 자리에서 CCTV를 돌려봤고 아무도 없는데 캐릭터가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그걸 보고 도망치는 제 모습을 보며 말이 없어지셨죠. 거봐요, 진짜라니까요. 일단 마감부터 하러 가자. 어찌됐던 이래저래 해서 마감을 위해 저희는 모션 인식 게임으로 다가왔고, 물론 불이란 불은 모조리 다 키우고 갔죠. 말없이 걷던 중 다시 한번 들리는 알 수 없는 소리. 야, 이거 공사할 때 가라를 친 건가? 생긴 지 3년도 안 된 건데 뭔 잡음이 이렇게 나지? 나름 분위기를 풀려고 잡설을 하려는데 불세사님이 얼굴이 하얘지고 진지해진 모습에 이대로 말 걸었다가는 후드로 쳐맞을 것 같아서 조용히 해당 시설로 갔습니다. 당연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게임 중간 몇 초 이상 플레이어 인식이 안 되면 대기창으로 가기에 대기창이 있었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에 약간의 긴장감과 함께 시설을 종료시키고 모니터를 끄고 부센터장님과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큰 한숨과 함께 말씀하시는 부센터장님. 야, 에이전트 너 봤어? 너? 네? 아까 끼익끼익 소리 들었지? 네, 그쵸? 그거 트램폴린 스프링 늘어나는 소리야. 심지어 모션 게임 앞에 트램폴린이 살짝 흔들리고 있더라. 에이, 무슨...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대기창 화면에 랭킹 쭉 올라오잖아. 1등 칸이 만점인데 사진이 아무도 없어. 그랬습니다. 현장은 항상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함께하기에 처음에는 소음이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해당 소리는 정말 트램폴린에 뛸 때마다 반발력으로 늘어나는 스프링의 소리였고, 또한 게임이 끝날 때 사진이 찍히며 랭킹이 기록되는데 2등에서 10등까지는 사람 사진이 쫙 있었으나 1등은 허공만 나와 있었습니다. 저희는 말없이 사무실에서 도망쳐 나오며 해당 사건 이후 저는 항상 센터 오픈조로만 근무하고 해당 모션기기 쪽으로는 절대 안 가고 있죠. 과연 그날 제가 경험한 미스테리한 일은 귀신의 소행이었을까요? 해당 썰이 채택된다면 7살 연하 파트타이머한테 고백했다가 대표님한테 바로 갈린 썰 한번 작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라고 에이전트 K님께서 올려주신 썰레. 근데 분명 위에 이제는 여미새였던 과거와는 달리 이젠 정신을 차리고 열심히 현생을 사는 중이라고 해놓고서 다음 썰이 17살 연하 파트타이머한테 고백했다가 대표님한테 바로 갈린 썰은 무슨 미치광이 같은 이야기입니까? 뭐하는 분이야? 아직도 미쳐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은 그 일이 있기 이전인가? 근데 뭐 대표님 얘기하고 파트타이머 얘기하고 이런 거 보면 여기서 일할 때 같은데. 정신을 못 차려서 정신 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귀신이 보이기 시작한 거 아닐까요? 근데 1등부터 10등까지 전부 얼굴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1등만 얼굴 사진이 없는 건 굉장히 좀 섬뜩하네요. 좀 하나 제가 예상컨대 보통 이런 게임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플레이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사람이 없더라도 지 혼자 뭔가 그런 게임이 진행되거나 데모 형식으로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고스팅이라고 하는 그 지 혼자 그렇게 게임이 진행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왕왕 있어요. 그래서 보통 그런 것들이 1등부터 10등까지 해서 허공으로 사진 찍혀 있는 경우고, 이 부분에 니네들 얼굴이 들어간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데모로 그렇게 찍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1등이 너무 과하게 1등을 해서 제껴지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게 너무 기승전결이 딱 맞는 너무 나폴리탄 이야기 같은 약간 그런 거라 신빙성이 확 떨어지니까 대충 그런 걸로 맞는 걸로 하죠. 그거 트램폴린 스프링 늘어나는 소리야. 저도 뭐 귀신을 아예 안 믿는 건 아닙니다만 섬뜩한. 왜 근데 항상 느끼는 거지만 왜 겨울에 맨날 무서운 얘기가 여름 때보다 더 많이 나옵니까? 더 좀 얼어 죽겠어요. 폴터가이스트, 독일어로 멀트란, 노크하다, 야이스트, 영혼의 합성어입니다. 시끄러운 영혼이란 뜻이죠.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예전에 영상 중에 이사했던 집에 대한 귀신썰을 보다가 제 잊혀진 가장 공포스러웠던 기억을 꺼내 카페에 남겨봅니다. 때는 제가 고등학생 3학년 때 2019년 7월입니다. 저는 대학 준비를 수시로 준비하는 학생이었죠. 수시 평균이 꽤 괜찮게 나와서 가고 싶은 대학을 골라 잡아도 되는 상황. 암튼 점심을 기름지게 먹고 5교시 체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5교시 시작하기 전 10분 전쯤 내가 체육복을 안 가져왔나? 야, 사복 입고 나가도 별말 안 해. 그래?
별말 하겠냐? 플래그가 회수인지는 모르겠지만 골키퍼 하다가 머리에 공을 세게 맞고 기절을 했죠. 눈 떠보니 양호실, 그리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담임한테 조퇴한다고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냥 버티다가 집에 갈걸 하면서 후회해도 늦었죠. 그때 제가 살던 집은 빌라의 주인 세대에서 살았습니다. 옥탑방이 딸려있는 집 구조, 그림 실력이 똥이라 그림판으로 끄적이자면 요렇게 생겼는데, 비어있는 칸은 옥탑 입구입니다. 여기가 이제 옥탑으로 올라가는 입구가 집 안에 있네요. 거두절미하고 집에 와서 제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다가 1시간 뒤에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이런 소리가 계속 났죠. 놀란 나머지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리가 발바닥에 끈끈한 게 묻어서 달라붙는 소리랄까? 옥탑방 입구 계단에서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엄청난 구토감과 함께 누나방과 제 방 사이에 있는 화장실에 가서 토를 했는데, 엄청나게 쏟아내고 보니 노란색인지 녹색인지 하는 액체가 입에서 막 쏟아져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꿈인 줄 알고서 허벅지를 꼬집었는데 피멍만 들었습니다. 토를 다 하고 진정하고 나왔는데 아까 전에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잠결에 잘못 들었나? 라고 말하는 순간에 갑자기 쾅쾅쾅쾅쾅쾅쾅쾅 하면서 뭐가 막 뛰어다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더 무서운 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뛰는 소리였어요. 처음 들을 때는 누가 벽을 드릴로 뚫거나 망치질로 생각했는데 그건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웃집에서만 나는 소리라면 현관 밖에서도 들려야 되는데 집 밖을 나가면 또 안 들리더라고요. 다시 집 안에 들어왔는데 고요한 정막만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웃음소리가 들리는데 여자와 할아버지 그리고 남자와 아이의 목소리가 겹쳐서 들리는 거예요. 웃고 있더라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눈이 옥탑방 입구에만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용하다가 하면서 옥탑방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옥탑방 계단은 총 3개의 센서가 있는데 하나씩 옥탑방 계단 센서가 켜지는 걸 볼 수 있었죠. 하면서 소리가 또 멈췄습니다. 끝난 건가? 하고서 부엌을 봤는데 부엌의 찻장이 전부 동시에 확 하고 열리더라고요. 저는 보자마자 기절을 했고 현관문 앞에 쓰러져 있는 저를 어머니께서 119로 불러서 응급실로 데려갔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눈뜨니 병원 천장, CT랑 뇌사진을 찍어도 출혈은 없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살았던 집이 터가 안 좋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악몽을 달고 살다시피 했고 누나는 우울증이 걸려서 나쁜 짓을 하려고 한 걸 제가 막았고요. 아버지랑 어머니가 심하게 다투셔서 어머니는 응급실에 실려가시는 일이 생겼죠. 이사하고 나서는 3일 동안 고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숨도 안 쉬어질 정도였습니다. 정말 응급 상황 그 자체였죠. 하지만 지금 가끔 가다가 지방령을 볼 뿐 악몽을 안 꾸고 자각몽을 꾸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낮을 때는 30.5도, 높을 때는 39도의 온도로 응급 상황이었는데 의사 선생님들 아니었으면 전 고열로 장애 판정을 받을 뻔했습니다. 다음에 시간 되면 아버지랑 낚시하러 갔다가 귀신 본썰, 패급 선생, 또라이를 만나다 등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공익짬찌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레였습니다. 물론 머리를 다쳐서 갑자기 순간적으로 그런 뭔가 신기한 경험을 한 거라고 보이기는 하는데, 제가 이분이 이 글을 쓰고 나서 마지막에 좀 이렇게 믿음이 가는 이유가, 저도 옛날에 이상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제가 20대 후반에 이제 혼자 나와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사를 갈 때가 됐어요. 신혼집을 구해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집에 한 2년 살았거든요. 복층이었어요. 복층이라 그러면은 보통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시는데, 주택 복층이 아니라 오피스텔 복층이라 집에 들어가면은 집 천장이 살짝 낮고 그 다음에 좀 앞으로 가면 천장이 엄청 높고, 그리고 옆에 보면은 계단이 한 뼘도 안 되는 그런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을 쪼르르 올라가면 허리 숙이고서 돌아다녀야 되는 위에 층, 그걸 이제 복층이라고 그러고서 많이들 팔아먹었는데, 제가 옛날에도 그런데 살지 말라고, 그 복층에 살지 말라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올린 게 있죠. 복층은 사람 키 높이만큼 높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복층이라고 한들 복층의 높이가 2층이 사람이 허리를 구부리고 다녀야 돼요. 진짜 높아봐야 1m 50? 보통 내가 다녀보니까 보통 1m 조금 넘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이 그냥 완전 허리를 이렇게 굽이고 다녀야 되네. 머리 천장 다. 그러면 아침에 찌뿌둥하게 막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런지야. 런지 뭔지 알죠? 바로 런지, 아침부터. 그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제가 새벽에 방송이 그때는 끝나고 이제 아침 먹고 낮에 잠을 잤어요. 그래서 보통 아침 뭐 한 6시, 7시, 8시 뭐 이때 잠들어서 낮 한 2시, 3시 뭐 이때 일어납니다. 근데 한날은 이제 이사 준비 다 하고 막 짐 다 싸놓고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낮에 이제 자고 있는데 안대를 쓰거든요. 제가 안대 쓰고 이어플러그를 끼고서 자요. 그러니까 안 그러면은 그 시끄럽고 소음이나 빛 차단이 안 되면 잠이 안 와서 완전 차단하고 그러고 잤는데,
내가 그 굉장히 몽롱한 상태인데 몸이 일어나지는 거야. 근데 꿈이 아니야. 몸이 굉장히 피곤해. 막 일어나는데 막 너무 힘들어요. 꿈에서 깬 것과 꿈인 것과 그 중간쯤 어디에서 내 몸이 움직이고 있어. 약간 목류병처럼. 그러면서 막 엄청 힘든데 막 피곤한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왠지 모르겠어. 왜 올라갔을까? 왜 올라갔는지 몰라. 그냥 올라가야 된다 생각했나 봐. 그냥 막 올라갔어. 그러고서 올라가면은 이게 계단에 올라갈수록 그 위에 2층에 있는 바닥이 이렇게 점점 제 눈앞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한 이쯤 보였을 땐가? 바닥이 거의 다 보였어. 그러면 저기 정면에 쭉 들어가면은 거기에 낮은 장롱이 하나 있었어. 근데 거기 문이 활짝 열려있더라고. 그리고 거기 안에 머리가 엄청 긴데 얼굴이 안 보여. 근데 이렇게 앞으로 숙여가지고 이러고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서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서 놀랐는지 뭐 어쨌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그걸 보자마자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러고서 다시 침대에 누워서 잠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이사를 가기 전에 집 청소를 해야 되는데 집 청소하는데 너무 아픈 거야. 몸이 너무 무겁고 너무 힘들고 한 걸음 디딜 때마다 숨이 차고 심장이 계속 바바바바바바박 막 뛰는데 죽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빨리 청소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뭐 며칠 뒤에 이제 입주인데 청소업체를 안 부르고 제가 다 청소했거든요. 좁은 작은 집이라서 11평밖에 안 되는 집. 우선은 들어 누웠어. 그때 바닥 미싱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약간 살짝 물 조금 뿌려서 이렇게 바닥 깨끗하게 닦고 있었단 말이야. 그 천장 보고서 이러고 있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가서 온도를 쟀어. 이 온도를 이렇게 딱 쟀는데 40도가 넘는 거야.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이제 나중에 약 맞고 이래가지고 나았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아팠는지 몰라. 병원에서도 그 좀 지난 다음 갔기 때문에 그 발현됐을 때 간 게 아니라. 그래서 막 수액 맞고 그랬었는데 이분이 제가 겪은 거랑 똑같이 이렇게 겪은 걸 보고서 약간 신빙성이 있네. 이사하고 나서 3일 동안 고열이 나서 병원에 입원했었죠. 제가 이랬거든. 제가 똑같이 이랬거든. 그 뭔가 저랑 비슷한 이런 경험들을 하신 분들이 있을까요? 이사하기 전에 귀신을 보고 이사하고 난 뒤에 갑자기 고열로 아팠었던,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나요? 여러분들의 경험들 댓글로 써주세요. 3년 전부터 유튜브로 시청해온 시청자예요. 운전할 때, 집안일 할 때 항상 형 방송을 틀어놓고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4개 정도 적었는데 3개는 사연 채택이 안 됐고 1개는 유튜브에 올라갔다 바로 비공개 처리된 영상이라 이 사연은 꼭 채택됐으면 좋겠네요.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민통선 근처에서 위치한 정보기지에서 자대 생활을 했었습니다. 정보기지가 생소하신 분들 계실 텐데 정보기지란 TOD 레이더 등 이용해서 북한을 감시하고 관찰하는 기지입니다. 제가 생활했던 곳은 높은 산꼭대기에 위치한 소수인원만 생활하는 정말 작은 막사였죠. 저희 막사는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었던지라 주위가 온통 울창한 숲뿐이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차량도 사람도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산꼭대기에 위치해 있는 그런 곳. 주위에 가로등도 하나 없는지라 밤만 되면 정말 조용하고 아무것도 안 보일 정도로 아주 어두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는 TOD 병이었어요. 혹한기 유격 등 모든 훈련은 다 제외였고요. 365일 밤낮 상관없이 하루 종일 TOD 근무만 씁니다. TOD 병들은 군사훈련보다 TOD 근무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죠. 밤낮 할 거 없이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서 TOD 근무를 서야 되고 주말 빨간 날도 저희는 쉰 적이 없죠. 365일 하루 10시간씩 넘게 근무만 들어갑니다. 뒤에 간부님이 감시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졸거나 딴짓을 할 수가 없어서 항상 경직된 자세로 몇 시간을 근무 서야 됐고 중요한 장면에 포착을 못하면 상급 부대와 간부님들에게 엄청 털립니다. 육체적으로 힘들지는 않은데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힘든 그런 TOD병. 제가 상병 때 일이었어요. 때는 밤 12시. 어느 때와 같이 근무가 끝나고 같이 근무 섰던 선임 김상병과 함께 간부님께 근무 철수 보고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생활관으로 돌아가서 환복한 뒤 화장실에서 세면세족을 마치고 생활관 침대에 누워서 침낭을 딱 덮고 자려는데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작게 여자가 흥얼거리는 노랫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소리를 듣고 내가 잘못 들었나? 하고서 생각하고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이번엔 더 크게 들리는 겁니다. 노랫소리가 마치 50대 정도 돼 보이는 여자 목소리였고 여자는 흐느끼면서 약간 판소리 같은 멜로디의 구슬픈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노랫소리는 생활관 문 밖에서 나고 있었죠. 저는 순간 멍했습니다. 평소 귀신의 존재를 믿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험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빨리 잠을 청했죠. 다음날이 되고 저는 어제 들었던 여자의 목소리가 너무나 꺼림칙해서 잘못 들은 거라고 생각하고 평상시처럼 근무를 섰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밤 12시가 되고 어제처럼 같이 근무 섰던 김상병과 함께 근무 철수 보고를 하고 생활관으로 가서 환복 후 세면세족을 하고 생활관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제 들렸던 노랫소리가 생각나서 괜히 신경이 예민해지더라고요. 근데 어제랑 똑같이 어떤 여자가 구슬픈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게 또 들리는 겁니다. 저는 노랫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귀신의 노랫소리일까 봐 무서웠던 게 아니라 혹시 내가 환청이 들리는 조현병 같은 건가 하고 정신병에 걸렸나 하고 무서워했죠. 저는 귀신은 믿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기에 요새 근무 때문에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잠도 얼마 못 자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의 노랫소리는 끊이지 않고 계속 들렸고 저는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거리며 잠을 못 자다가 결국 같이 근무 썼던 김상병님 침대로 갔습니다. 다른 인원들은 다 잠을 자고 있었고 같이 야간 근무를 썼던 김상병님은 생활관에 복귀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잠을 안 자고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김상병 주무십니까? 아니 안 자는데 왜? 김상병님 죄송하지만 집 여자 노랫소리 안 들리십니까? 들려. 진짜 들리십니까? 저만 들리는 거 아니지 말입니다. 아 들린다고 어쩌라고 빨리 잠이나 자. 용기 내서 김상병님께 물어봤지만 김상병님도 똑같이 들린다고 말하고 어쨌건 저만 들리는 건 아니라 다행이라 정신병은 아닌 거구나 라고 안도의 한숨을 쉬는 순간 그러면 이 흥얼거리는 소리는 뭐야? 그 다음날도 그 다다음날도 그 다다다다음날도 밤 12시만 되면 흐느끼는 여자의 흥얼거리는 노랫소리. 도대체 이 노랫소리는 뭘까? 이 소리가 밤 12시가 되면은 생활관에 들렸기에 이 시간에 자고 있던 다른 동기들이나 선임들에게 물어봤자 이상한 놈 취급받을 게 뻔해서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같이 근무 썼던 김상병님과 저만 들었을 뿐이었죠. 하지만 김상병은 여자의 노래가 들리든 말든 무서워하지 않았고 별 신경도 쓰지 않는다면 저에게 무시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밤마다 들리는 노랫소리가 너무나 무섭고 정체를 알고 싶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밤 12시가 되자 흐느끼면서 우는 여자의 구슬픈 흥얼거리는 노랫소리. 최근 며칠간 여자의 노랫소리가 매일 새벽마다 듣다 보니 너무 무섭고 정신이 돌아버릴 것 같아서 새벽 1시쯤 세월간에 나와서 간부님과 새벽 근무자들이 있던 막사 상황실로 들어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충성! 정하사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 이 시간에 무슨 일로 왔다? 왜 그래? 거기 저 이상한 소리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새벽마다 여자 노랫소리가 자꾸 들립니다. 어? 뭔 소리야? 야, 잠이나 자. 헛소리 하지 말고. 정말로 들립니다. 잠을 아예 못 자겠습니다. 아, 너가 잘못 들은 거겠지. 가서 자. 저는 용기 내서 말을 했지만 간부는 휴대폰 게임에 빠져서 제 말을 건성으로 들을 뿐 제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죠. 저는 매일 새벽마다 들리는 여자의 구슬픈 노랫소리에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노랫소리는 매일 새벽마다 들리고 공감해주는 사람은 없고 답답하고 무섭고 힘든 나날을 보냈지요.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오늘도 어김없이 들리는 여자의 노랫소리. 큰 한이라도 있는 것 마냥 크게 흐느끼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2주 가까이 새벽마다 저를 괴롭히던 노래소리의 정체와 발원지를 꼭 찾고 싶었습니다. 노래소리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귀신이면 내 앞에 나타날 거고 귀신이 아니라면 정체가 뭔지 한번 찾아내보자 라는 생각에 새벽 2시 혼자 침대에 일어나서 건물대에 있는 작은 후레쉬 하나를 챙겼죠. 생활관에서 자고 있는 인원들이 지나 생활관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복도에 후레쉬를 비췄죠. 새벽 2시에 어두운 복도에 혼자 있으니 정말 무섭더라고요. 마치 공포게임 속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무서웠지만 소리의 발원지를 찾아서 뚜벅뚜벅 걸어다녔습니다. 여자의 노랫소리는 계속해서 들렸고 저는 혼자서 화장실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어두컴컴한 싸지방에 들어가서 불을 켜고 확인해 보기도 하고 막산에서 혼자 돌아다닐 수 있는 건 다 돌아다녔죠. 복도에 불천만이 있었을 텐데 그게 말이 되냐라고 말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생활했던 곳은 일반 자대와 좀 굉장히 다른 곳입니다. 여자의 노랫소리는 끊임없이 들리고 문득 저는 여자의 노랫소리가 복도 창문 밖에서 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복도 창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니 여자의 노랫소리는 더더욱 크게 들렸고 크게 들리는 그 노랫소리는 마치 저에게 드디어 내가 있는 곳을 찾았구나 고마워 라고 여자 귀신이 저를 반기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저는 노랫소리의 발원지가 창문 밖에 확실하다고 생각하곤 노랫소리를 더 자세히 들어보기 위해 가만히 있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정말 무섭고 소름 끼쳤던 2주 동안 저를 괴롭혀온 이 노랫소리의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노랫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이 노랫소리는 창문 밖에서 들릴까? 창문 바깥은 북한에 있는 북쪽방인데 왜 저쪽에서 들릴까? 저는 한 달 전쯤 간부님이 해주신 말씀이 갑자기 떠올랐죠. 야, 지금 우리나라가 대북 방송한다고 북한에서 대남 방송하고 있으니까 TOD 감시 잘해. 어떤 도발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들리는 여성의 구슬픈 노랫소리는 바로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통해서 새벽마다 틀어대는 북한 노랫소리. 제가 있던 막사는 민통선 근처인데다가 대남 방송 소리가 계속 들렸던 거죠. 저는 새벽 2시에 복도에 혼자 우두커니 있어서 대남 방송이라는 걸 깨닫고 속으로 이 북한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대북 방송을 아침에 틀고 그래도 듣기 좋은 걸그룹 노래 발라드 틀어주는데 새벽에 막 판소리를 틀고 지랄이야. 우리나라 병사들 새벽마다 접신시키려고 하나 이 개미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관으로 가서 편하게 잠을 잤습니다. 참 웃긴 해프닝이죠. 끝이 약간 허무해서 죄송해요. 딩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오늘 날도 점점 더워지는데 군대에 있었던 소름 돋는 썰 하나 풀어보려고 합니다. 2016년 1월 일병 7호봉 짬찌였을 당시 아꼈던 9박 10일 정기 휴가에 820 완전작전에 대한 대통령 포상 1박 2일을 붙여 11박 12일짜리 휴가를 나갔었습니다. 선임들은 놀라거나 놀리거나 할 뿐 이에 터치는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휴가가 너무 길었었던 걸까요? 휴가를 나갔다 오니 야간 초병 근무가 사라지고 동초 근무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들은 기억으로는 군단 내에 어떤 부대에서 초병을 서다가 민간인에게 총을 뺏겨서 초병이 동초로 바뀌었다는 카더라가 있었는데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근무 시간 내내 가만히 서 있기보다는 초병보다는 움직이면서 추운 겨울 몸을 열을 좀 내서 동초 근무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개꿀인가라고 생각하면서 그대로 지워버렸죠. 저희 부대는 여단 본부이기는 했지만 규모가 독립중대급이었기 때문에 넉넉 잡아 30분 정도면 부대를 한 바퀴 다 돌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부대를 한 바퀴 돈 뒤 행정반에서 5분 정도 잠깐 몸을 녹이고 다시 한 바퀴 도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보통 한 바퀴 돌고 위병소에서 위병조장이랑 놀면서 시간 때우거나 반 바퀴만 돌고 위병소에서 박혀있거나 가라로 초병을 돌긴 했죠. 처음 동초를 도는 날 아마 새벽 2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10개월 차이 나는 선임과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부대 내에서 가장 착하고 후임들에게 잘해주기로 유명한 선임이었기에 같이 수송부에서 일하면서 친하게 지냈던 선임이었고 추운 겨울이다 보니 처음 해보는 근무였지만 마음은 놓인 상태. 선임은 그래도 제가 동초 근무를 서본 적이 없으니 한 번 정도는 제대로 해봐야 되지 않겠냐며 부대를 한 바퀴 돌았죠. 그러고 행정반에서 5분 정도 머무른 뒤 다시 부대를 돌기 위해 나와서 동초를 돌았습니다. 야, 선임이 참된 선임이네. 개발아진 선임 같은 경우에는 지 편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안 돌아버리거나 그럴 텐데 FM은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가라로 돌지라는 생각에 FM을 먼저 돌게 했던 선임이네요. 착하네. 위병소를 찍고 난 뒤 갑자기 선임은 어차피 부대지리는 다 아니까 그만하자 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좋은 손님이라 그러는 거 취소입니다. 부대 규모가 작기도 하고 부대에서 유일한 정비병이었던 저는 부대 내에 흩어져 있던 차들을 정비하기 위해 수도 없이 부대를 돌아다녔으니 알 거 다 알기에 그러시죠 라고 했습니다. 딱히 할 것이 없었던 저희는 제가 뭘 할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선임이 갑자기 평소에 가보고 싶은 곳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부대에는 구정보사라고 하는 유명한 스팟이 있습니다. 군사정권 시절 간첩을 잡아다가 고문을 했다던가 민간인을 간첩으로 몰아서 고문을 했다던가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다더라 하는 흉흉한 소문이 드는 오래된 건물이었죠. 어디에 있는지도 알고 근처에 평소 쓰이는 그 창고가 하나 있어 작업할 때도 자주 지나가긴 했지만 한밤중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에 구정보사라는 데 한번 가보자고 했습니다. 선임은 굳이? 라는 표정이었지만 이내 알았어 라고 하고 같이 구정보사로 향했죠. 그림 한번 보고 가시죠. 위쪽에 산이 둘러싸고 있고 둘러싸고 있는 한 가운데에 구정보사가 있고 살짝 언덕이 있고 길이 있고 그 언덕 밑에 식당이 있고 아래쪽에 연병장이 있고 대충 이런 길이었는데 저희는 연병장을 구석에 있는 계단을 올라서 연병장 옆에 있는 계단을 올라서 여기 올라서 식당 옆을 거쳐 낮은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언덕 초입부에 올라갔을 때 뭔가 이상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흉흉한 소문이 도는 곳이기에 그런갑다 했는데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바로 옆에 분명 산이 있음에도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하나 안 들리더라고요. 와, 약간 이런 곳이 있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곳. 조금 무서워지긴 했지만 그럴 수도 있으니 계속 올라갔습니다. 선임과 둘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계속 걸어가는데 딸그락 구정보사 밑에 있는 공터 저 멀리에서 깡통이 계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작업하다 누가 마시고 버린 음료캔이 바람에 굴러 떨어진 줄 알았는데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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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이 부딪히며 나는 딸그락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이내 무언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언덕을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오르는 동안 바람은 전혀 불지 않았었거든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공포로 바뀌었고 메고 있던 총을 앞으로 꽉 잡아들었습니다. 야! 나 소름 너무 돋았어. 나 구정보사라 그러길래 무슨 절 같은 건가? 뭐 건물 이름이 그냥 구정보사인가 보다 이랬는데 구정보사네. 옛날 정보사라는 뜻이네. 어우 소름이 확 돋냐. 어우 나는 다 붙어있어서 구정보사 그러길래 무슨 절 같은 무슨 저런 이름의 건물이 있지? 절 같은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딸그락딸그락 거리는 소리가 바로 옆까지 왔다가 멈추더니 갑자기 뒤에서 무언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짜 미친듯이 무서운 순간이었지만 그래도 선임이랑 같이 있으니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생각에 뒤를 휙 돌아봤는데 옆에 있는 선임이 이미 도망가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도 덩달아 냅다 뛰었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막사 앞까지 뛰어와서 숨을 고르고 있는데 선임한테 왜 갑자기 도망갔냐고 물어봤죠. 선임은 완전히 어리 빠진 상태로 식당 옆을 지날 때까지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언덕을 오르고 있는데 공터 쪽에 깡통이 계속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처음에는 바람에 쓰레기가 떨어지면서 부딪혔나 했는데 점점 그 소리가 가까워지더라. 근데 생각해보니까 바람은 하나도 안 불고 깡통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는데 이상해서 보니까 너는 아무것도 안 들리는 것처럼 무표정으로 가더라고. 그래서 나도 잘못 들었겠지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옆에서 또 딸그락 소리가 나서 그거 듣자마자 나도 모르게 뛰었어.
제가 들은 소리를 선임도 똑같이 들었다는 사실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동시에 저만 버리고서 도망간 선임이 야속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선임이고 평소에 너무 잘해주던 사람이니 후임으로서 그렇습니까? 라고 넘어갈 수밖에요. 막사 앞에서 사건의 전말을 듣고 난 뒤 시간을 보니까 복귀 시간이 다 됐더라고요. 저희는 호흡을 고르고 다시는 밤에 가지 말자라고 말하며 행정반으로 들어가서 총기를 거치고 각자 생활관으로 들어가서 환복하고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가까워지는 깡통 소리는 저뿐만 아니라 선임이 같이 들었다고 쳐도 선임이 도망갈 때 났던 발소리는 점점 멀어지는 게 아니라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였거든요. 이후로 군대 생활하면서 가끔 귀신도 보고 죽거나 크게 다칠 뻔한 적도 몇 번 있지만 그다지 동초 근무 때만큼 무섭진 않았고 또 군대니까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넘어가서 전문화사까지 하고 전역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바쁜 잉여님께서 올려주신 구정보사설. 부대마다 이런 무서운 그런 스팟이 있죠. 저희 부대도 산 하나를 통째로 깎아서 만든 부대였는데 중간중간에 연고 없는 그런 무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고 루머도 있고 저는 거기서 뭐 느낀 거는 없었습니다만 도깨비불 본 적 있지. 그 근처에 뭐 이렇게 반딧불 같은 게 반짝반짝거리고 있더라고. 그래서 선임이 도깨비불이라 그러더라고. 그럼 제가 봤을 때는 벌레가 내는 빛 같기도 하고, 근데 벌레가 내는 빛이면 요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럴 텐데 그런 거 없이 약간 이렇게 스파크 나듯이 탁탁탁 빛나길래 뭐지 저거? 벌레가 붙어서 계속 엉덩이를 반짝반짝 하나? 반딧불 같은 게 그랬는데 도깨비불이라고 보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선임이 그래가지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무덤 같은 것들이 좀 많고 그래가지고 좀 흉흉한 소문이 돌고 그러니까 주임원사님께서 예초병들 집합시키더니 예초병들로 갖고서 그 무덤 있는데 전부 다 벌초해주라 그래서 예초병들이 부대 예초도 하는데 무덤들 예초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군대에 있으면서 사회에서 있을 때 사실 경험하기 좀 힘든 일들이 좀 많죠. 제가 어렸을 때 20살 이런 때쯤에 극한으로 무서웠던 적이 있는데 그거는 썰이 너무 길어지네요. 다음에 푸는 걸로 하고. 평소에 유튜브에서 개보고형 썰랑썰레를 챙겨 듣다가 저의 경험도 올려보고자 하여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6년도 겨울 부천에 있는 땡땡사단의 자대 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대는 예비군 부대라 연대 전체 인원이 200명이 안 되는 작은 부대였죠. 후임이 들어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던 중 부대의 해체가 확정되며 후임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않게 되자 그 부대에서 1년간 항상 부사수로 초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으악. 제가 1거기 되었을 무렵 7개월 차이의 선임과 근무를 들어가게 되었어요. 이 선임의 아버지가 무당이신데 겁이 유난히 많던 선임이었죠. 그 선임과 함께 근무를 서고 있던 새벽 3시 아래 그림에 보이는 사격장 쪽 왼쪽 나무에 뭔가 누리끼리한 게 살짝 보였습니다. 자, 여기가 초소고 왼쪽에 탄약고가 있고 사격장이 있는데 사격장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바로 옆에 뭔가 누리끼리한 뭔가가 있고 이쪽에 길이 있고 식당이 있고 창고가 있고 저기 멀리 초소 멀리에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고 저게 뭐지?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사람의 하체였습니다. 어우 소름 돋아. 뭐야? 마네킹을 절반 잘라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것을 보다가 너무 신기해서 선임에게 말했습니다. 땡땡 선배님, 저기 나무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왜? 뭐가 있는데? 저기 사람 하체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누리끼리한 거 안 보이십니까? 뭐야, 너 선임 놀리냐? 나 어렸을 때 아빠가 퇴마한 거 보고서 그 이후로 그런 얘기 무섭다고. 알겠습니다. 장난 안 치겠습니다. 이렇게 짧은 대화를 마친 뒤 누리끼리한 하체를 계속 보고 있는데 그 하체가 갑자기 소리를 내면서 맨발로 오른쪽 나무로 뛰어가는 겁니다. 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계속 뛰어다니기를 10분쯤. 제가 말했습니다. 땡땡 선배님, 저 진짜 계속 뛰어다니는데 안 보이십니까? 만약 귀신인 거면 처음 보는데 진짜 신기합니다. 뭐야 무섭다고! 라고 소리 지르는데 선임이 갑자기 소리를 꽥 하고 지르자 하체 모양의 귀신은 깜짝 놀랐는지 창고를 지나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도망을 갔고 하체가 간지 얼마 지나지 않아 우당탕탕탕탕 하는 큰 소리와 함께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고 저희는 오대기 발판을 밟으며 보고를 했습니다. 저희의 보고에 따라 당직사령과 오대기 인원들이 신속하게 달려왔고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30분 정도 조사했지만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죠. 그 일이 있은 후 2달 좀 지났을 때 부대 안에 있던 무기와 탄들을 모두 반납하고 무기고와 탄약고 근무가 사라지고 각 대대가 돌아가면서 몽둥이를 들고 위병소 야간 근무를 서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날에도 평소처럼
근무를 잘 서고 있었는데 그림에 보이는 가장 멀리 있는 장애물에 하얀 어린이 모양이 나타났습니다. 위병소 근무 쓸 때 이렇게 철창으로 되어 있고 앞에 이렇게 지그재그로 저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죠. 거기에 하얀색 어린이 모양이 하나 나타났대요. 처음에는 어린애가 길을 잃어가지고 빛이 조금 보이는 부대 쪽으로 가까이 왔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대가 산 초입에 있고 주변에 주택단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초소에서 잠깐 나와서 아이를 보면서 꼬마야 어쩌다 여기까지 왔어? 길 잃었니? 하고 말을 하는데 그걸 본 선임이 마치 패급을 보는 것 마냥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야 뭐하냐? 거기 뭐 있다고 서있냐 너? 쇼하지 말고 초소에 들어가라 빨리. 저는 선임의 말을 듣고 뒤를 돌아 초소로 들어왔고 다시금 위병소 근무를 서려고 할 때 가장 끝에 있던 어린아이가 두 번째 장애물 뒤로 숨어서 얼굴을 빼꼼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안 보고 있을 때는 그 어린아이는 다시금 앞으로 조금씩 위병소 쪽으로 다가왔죠. 마침내 위병소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 어린아이가 갑자기 입구에 창살을 잡고 앞뒤로 흔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야 갑자기 위병소 조명 왜 깜빡이냐 저거 이따 보고하고 갈아 끼라고 해. 땡땡미녀님 저기 앞에 꼬마 안 보이십니까? 제가 막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손님 놀려먹으려고 하네. 야 땡땡 상병이랑 달라. 그런 걸로 거 왔네 임마. 장난치려고 했는데 안 먹히십니다. 이따 다음 근무자들한테 인수인계하겠습니다. 땡땡 병장과의 근무를 마친 뒤 다음날 아침에 저는 주변 선임들에게 부대에서 귀신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 중에 몇몇 선임은 근무를 서다가 귀신을 본 적이 있다고 하여 들어보니 그 중에는 상체만 있는 귀신, 팔이랑 다리가 잘린 귀신, 머리가 없는 귀신 등 다양했죠. 도대체 왜 그럴까? 하면서 부대 왕고인 선임에게 땡미님 우리 부대에 뭐 예전에 뭔 일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왕고 선임은 우리 부대에 붙어있는 산에서 1년인가 2년 전에 유골 발견됐었어. 6.25 때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산 전체 검식했었는데 그런 선임의 말을 들었던 우리는 숙연해졌습니다. 과연 이때 제가 봤던 하체만 있는 귀신과 위병소에서 봤던 어린아이 귀신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6.25 때 발견된 유골의 주인들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유골의 주인일까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라니와 예초병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되게 무섭네. 보통 저도 좀 보는 편인데 최근에는 잘 못 보는데 한창 보일 때는 뭔가 형체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느껴지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보이는데 안 보여. 무슨 느낌인지 모를 거야. 보이는데 그 사람이 할아버지거나 아니면은 뭐 애거나 뭐 여자거나 이런 건 느껴지는데 무슨 옷을 입었는지 마치 꿈속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일어나서 그 사람이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키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생겼었는지가 기억이 잘 안 나듯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보면 그냥 흐릿하게 그런 느낌만 오지 보인다는 느낌과 보이는 것과 느껴지는 것 플러스해서 50대 50으로 해서 느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관측하더라도 정확히 남자 귀신이네? 여자 귀신이네? 피를 흘리고 있네? 막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저 애가 하나가 쭈그리고 있네? 약간 이런 느낌. 할아버지 한 분이 저기 서 계시네? 이런 느낌만 느껴지고 보일 뿐 그게 막 자세하게 막 이렇게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제가 봤던 모든 형체들은 다 그랬습니다. 제가 살면서 봤던 형체들은. 혹시 여러분들도 관측한 적이 있나요? 저는 사실 귀신을 뭔가 영혼적인 존재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차원적인 존재로 보거든요. 저는 멀티버스에 겹쳐져 있는 그런 한 공간에 잠깐 비추는 그림자 같은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 같은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는데. 여튼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글 써봅니다. 요즘 취미로 친구들이랑 캠핑 다니고 있습니다. 캠핑을 다니면서 신기한 일이 생겨서 여기다 글 써봐요. 이번에 태안 쪽으로 캠핑을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친구 A, B 그리고 저까지 해서 3명이서 느긋하게 갈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각자 차를 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니 심심하더라고요. 야 일단 니네 핸드폰으로 다 디스코드 좀 켜봐. 가다가 길 잊어먹거나 졸음운전으로 죽을 것 같으니까 라고 해서 친구가 디스코드로 이야기하면서 가자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내비에 3시간인데 도착하면 10시 넘는 거 아니야? 일단 밟아 가야지. 자리 좋은 곳 잡으려면 일단 달려야 돼.
친구의 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죽어라 달렸습니다. 노지 캠핑장에 바다가 보이는 캠핑장이라고 좋다고 이동을 했는데 이런 자리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입구 쪽 공터에 자리를 잡고 좌판을 깔았습니다. 저녁에 산 쪽에 와서 보이지 않으니 텐트 치는데 차량 3대 라이트를 켜고 작업을 했습니다. 자리가 좁다 보니 지나가는 차들도 많고 바로 앞이 뻘밭이라 떨어질 수도 있으니 조심조심 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거 다 치고서 뭐함? 일단 치고 눕고 생각하자. 캠핑을 오면은 일단 불멍은 기본이라 새로 산 우드 스토브로 불을 지폈죠. 짠. 어두운 바다에 화롯대 하나씩 이곳저곳 펴져 있는 걸 보면서 저희도 일단 자리 잡기 위해 화롯대에 불을 지피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번에 새로 산 건데 큰 돈 썼다. 이거 진짜 비싼 거야. 20만 원 넘게 주고 샀다는데 처음에는 뭐 저런 걸 20만 원이나 주고 쓰나 생각했는데 불이 올라가자마자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죠. 와, 이거 뭐 이렇게 좋냐? 불이 아주 일정하게 올라오고 2번 연소를 하면서 연기도 하나도 없고. 뭐야, 이거 아이템 이름 좀 써줘요. 이거 바이럴이네. 그 상태로 저희는 의자에 앉아서 멍 때리고 바다를 보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근처에서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지? 뭔 소리야? 누가 술 먹고 주정 부리나? 소리가 몇 분 간격으로 저희 텐트까지 들리니 짜증이 나서 후레쉬를 하나 들고 이동했습니다. 야, 바다 쪽에 누구 빠진 거 아니야? 야, 말이 되냐? 바다에 빠질 사람이 없는데 누가 빠져? 당연히 개소리로 들렸는지 무시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랜턴 하나 들고 이동했습니다. 앞으로 가다 보니 바다 쪽에 누군가 흔들흔들거리고 있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소리치면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야야, 사람 빠졌다. 빨리. 친구들이 제가 있는 쪽으로 후레쉬를 확 비추면서 같이 오고 있었죠. 어디인데? 어디?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 저기 있잖아. 손은 들고 난리 났잖아. 저기 봐봐. 제가 앞으로 후레쉬를 들고서 이동하니까 친구들이 걸어오더라고요. 제가 사람 빠졌다고 사람 있는 곳까지 와서 친구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무슨 소리냐면서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뭔 뻘밭에 사람이 빠져 눈이 뼈냐? 짜증을 내면서 말을 하길래 저는 다시 바다 쪽을 보고 말을 했죠. 아, 여기 있잖아, 봐봐, 여기! 하고 손가락으로 가르쳤더니 제가 좀 전까지 봤던 사람은 없고 뻘만 있더라고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아무것도 없구만. 아, 진짜 있었다니까. 손 흔들고 있었다고. 제 말은 물증이 없으니 증명되지 않았고 손 흔들던 사람이 있던 곳 그 바로 옆에 텐트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봐봐. 아, 그냥 술 먹고 술 주정하는 거잖아. 무슨 물에 사람이 빠져. 친구가 뭐라고 해서 저는 다시 집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 10분 정도 지났나? 어디선가 불냄새가 나더라고요. 야, 뭐 불냄새 나지 않냐? 타는 냄새? 야, 네 눈앞에 장작이 불탄다. 뭔 소리 하고 있어 아까부터. 불났다. 불냄새요. 불냄새. 아니요, 이 불냄새가 아니요, 뭔가가 타는 냄새라니까. 고개를 돌려서 이곳저곳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야, 저 불난다. 제가 고개를 돌려서 아까 전에 술정 부리던 곳 텐트를 봤습니다. 저는 불났다고 하고 일단 이동을 하기 시작했죠. 야, 불났다니까 빨리 물 가져와. 이동하면서 2리터짜리 번들로 사온 물을 가지고서 이동했습니다. 하도 불냄새에 민감해서 조금만 냄새나도 바로바로 알 수 있었죠. 가서 보니 술주정 부리시던 분 텐트가 물에 타고 있었습니다. 일단 불에 타고 있는 곳에서 사람부터 끄집어냈고 텐트를 들고 바다 쪽에 던져버렸죠. 아저씨 정신 차려요. 빨리 피해야 돼요. 물을 뿌려가면서 아저씨를 잡고 끌어냈고 사람 하나 살려야 된다는 생각으로 친구들과 나눠져서 2명은 사람 끌고 나오고 불 끄고 119로 신고하고 바로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불은 119 오기 전에 다 꺼버리고 텐트 안에 있던 사람한테 물 뿌려보기 시작했죠. 아저씨 괜찮아요? 그냥 놔둬요. 내가 알아서 할게. 아저씨는 자기는 괜찮다는 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지만 몸을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 일단 허벅지와 다리 쪽 옆구리에 화상이 너무 심해 보여서 생수를 뿌리고 119 부르고 불난 곳으로 최대한 발로 펴가며 재발화가 되지 않게 작업을 했습니다. 저희도 워낙 놀라서 사람 구하는 것부터 신경 썼지만 주위를 보니 번개탄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을 보며 눈짓을 하니 친구들도 아는 눈치. 119 부르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일단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저희한테도 피해가 올지 몰라서 증거를 만들기 위해 사진을 우선 찍어놨습니다. 나중에 조사할 때 저희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기에 찍어뒀던 사진이죠. 일단 구급차 이쪽으로 데리고 올게. 친구 A가 구급차를 입구 쪽으로 유도하러 이동했고 저희가 간 지역이 논밭밖에 없는 곳이라 현지인들도 잘 모르는 곳이기 때문에 A가 먼저 나섰죠. 그동안 저는 아저씨 상태를 보고 눌러붙어버린 옷감 부위를 찢어버렸습니다. 아저씨 일단 필요 없는 건 좀 버릴게요. 아저씨는 손을 휘 저어가면서 놔둬! 라고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손을 흔드는 거 보니 죽지는 않을 것 같고 나중에 탈도 별로 없을 것 같았습니다. 119가 오고 저희는 119 대원무게 환자를 양도하고 저희 텐트를 이동했습니다. 아, 무슨 이런 곳에서 저런다냐. 제가 말을 하니 친구가 말을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안 자고 있었으니까 저 사람 살았지. 자고 있었으면 저 사람 죽었을 거야.
아마 맞는 말이지만 텐트가 타고 유독가스가 다 빠져나갔으니 죽지는 않았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저희는 텐트로 오고 불멍을 즐기기 시작했죠. 아까 내가 손 흔드는 사람 있었다고 했잖아. 걔가 저 사람 살린 거야. 제가 말을 하니 친구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잠이나 쳐 자라고 하더군요. 어쩔 수 없이 화롯대에 불을 끄고 저희는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전화벨이 미친듯이 울립니다. 뭔데? 친구가 전화를 받더니 아까 있었던 일을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야, 아까 그 아저씨 위독하다는데? 우리 가기 전에 죽으면 참고인 조사받아야 된대. 순간 멍해지더라고요. 아니 대답도 하시고 숨쉬는 것도 확인했고 손 흔드는 것까지 다 봤는데 위독하다니. 아무리 봐도 환자가 말을 안 해서 경찰에서 우리를 잡고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려는 것 같아 대답을 하고 잠을 자고 아침이 되자 다시 전화벨이 또 울렸습니다. 땡땡땡 경찰서입니다. 어제 사건 때문에 연락드렸는데요. 이런 전화만 5통을 받고 잠을 자니 형사분들이 저희 텐트까지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환자분, 가족분인지 아는 분이 오셔서 청소까지 하고 차까지 가져가고 조용한 거 보니 아마 잘 된 것 같아요. 그렇게 한 사람 살렸다고 생각하고 뿌듯하게 하루가 되었어야 되는데 피로에 쩔어서 점심 내내 잠만 자다 왔습니다. 이게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새벽에 손 흔든 사람, 물귀신이었을까요? 제가 종종 그런 걸 보긴 하는데 한 명이 가려고 하니 친구가 생길 것 같으니 좋다고 춤춘 것 같더라고요. 다들 캠핑 가서 불 조심, 가스 조심하세요. 저희는 항상 소화기, 물, 경보기 필수로 챙겨 다닙니다. 작년 겨울에 다른 텐트에서 난리더만 이번엔 바로 옆에서 이상한 일이 있어서 사람 하나 살린 것 같네요. 그 손 계속 흔들던 그럼 걔는 뭐야? 그거 가까이 가니까 없어졌다며. 막대기에 깃발 휘날리는 거면 가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이거 봐 막대기에 휘날리는 거잖아 라고 얘기했겠지. 바보도 아니고. 여튼 그래도 불나서 사람 다치고 그랬는데 119에 신고도 잘 하시고 잘 하셨네. 그 아저씨께서 술 취하셔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이런 거 보면은 불에 그렇게 끄슬리고 그러셨어도 그냥 계속 계셨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저씨가 그래도 덜 다쳤으니 다행이죠. 근데 진짜 갯벌에 있던 그 흐느적거리던 건 뭘까요? 유튜브로만 매번 눈팅하다가 나도 공포썰 있었나 하다가 정말 매번 친구들과 동기들에게만 말하던 공포썰이 있어서 하나 올립니다. 저는 2019년 7월 진짜 미친듯이 더운 날 입대했습니다. 이때가 제일 더웠던 때 아닌가? 우리나라? 이땡사단 백땡산이 아직 땡사단 노땡과 통합이 이루어지. 야 그냥 뭐 땡 겁나 많네. 얻은 사단 2개가 통합이 이루어지기 딱 일주일 전 저는 이 최악의 땡사단 신병교육대, 현재는 통합되어 이땡사단 신병교육대로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로 입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군대도 가기 싫은데 최전방이 양구에 배정받아 축복받지 못한 저였죠. 일단 사건은 훈련소 4주차에 들어올 때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5주차 20km 행군만 남겨놓은 상황. 4주차는 마침 저희 분대가 줄줄이 불침번에 당첨이 돼 있었고 저는 새벽 2시부터 새벽 3시 30분 불침번이었습니다. 새벽 1시 45분 불침번이 다음번 불침번인 저를 깨우러 왔고 저는 천천히 전투복을 입고 불침번 준비를 하며 베레모를 챙겨 불침번에게 가서 불침번 교대를 했습니다. 그림 너무 깔끔하게 잘 그리시는데 자 복도가 있고 바깥쪽에 불침번이 이렇게 서 있고 여기 거울이 있고 생활관이 있고 관물대 뭐야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여기에 창문이 있고 가운데 관물대가 2개씩 있고 양쪽으로 침상이 있는? 이게 뭐지? 뭐 이런 배열이 신기하게 생겼네. 8생활관이었는데 사건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약도를 보시면 저희 훈련소는 각각의 생활관에 훈련병이 2명이 복도 쪽과 생활관 안쪽을 확인하는 불침병 2명이 쓰는 구조. 저는 생활관 안쪽으로 인원을 확인하는 불침번에 서게 되었죠. 저는 불침번이 시작되고 나서 약도에서 거울이 있는 위치에서 머리에 베레모를 쓰면서 모양을 잡고 있었습니다. 군인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베레모 각이 또 살아있어야 이게 또 겁나 멋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거울 끝에 침상에 누가 앉아있다? 하지만 그 끝자리는 훈련소 0주차 때 자기는 이번 입영 때조차 퇴소되면은 군대 면제라던 29살 형이 있던 자리여서 이제는 주인이 없는 자리. 저는 뭐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창문 거울이 이렇게 있는데 거울에서 뒤를 봤더니 여기 문제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대요. 커튼 잘못 봤나 보다.
하면서 속으로는 뭐지? 이러고 다시 베레모를 만지작거리면서 베레모 각을 계속 세우고 있었죠. 30분 정도 지난 후 복도 쪽에 불침번에 서던 훈련병과 자리 교체를 하게 되어 다시 30분 후 다시 자리를 교체를 하면서 거울을 보면서 다시 베레모 각을 또 잡는 상황.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안쪽과 바깥쪽을 쓰는데 안쪽 30분, 바깥쪽 30분, 안쪽 30분 이렇게 쓰고서 자는 건가 봐요. 그래서 안쪽에 30분 섰다가 바깥쪽에 교체 30분 뒤에 교체했다가 그리고 30분 밖에 보다가 다시 안쪽 들어와서 30분 이제 1시간이 지났고 1시간 1분 됐을 때부터 본인이 거울 보면서 또 베레모각을 잡는 상황. 근데 그 순간 다시 거울에 비친 침상 끝에 어떤 여자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깜짝이야. 눈을 마주치고 놀란 그 순간 문제의 끝자리에 안쪽부터 5명이 하면서 소리치면서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야? 저는 불침번으로서 이게 뭔 일이야 하면서 5명 전부 안심시키고 물을 갖다가 먹이면서 안정시킨 뒤 왜 소리치면서 일어났어? 라고 물어보니까 모두 똑같은 말을 하는데 가위 눌렸는데 오른쪽 끝에 침상에 어떤 피 묻은 하얀 한복을 입은 여자가 나도 같이 가! 라고 말한 뒤 가위에서 확 깨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훈련소 동기들이 묘사한 여자가 바로 제가 거울로 비친 여성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했기 때문에. 참고로 진짜 거울에 비쳤던 여성분의 모습은 처참 그 자체였습니다. 한복은 피에 절여져 있어서 중간중간 하얀 부분만 살짝 보일 정도로 빨갰고 머리는 산발에 얼굴은 뭉개져 있는 상황. 한 번씩 악몽 꿀 때마다 얼굴이 생각나서 시겁하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소란이 끝나고 불침번이 끝난 후에도 잠에 들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PTSD가 오는 아침 기상나팔 소리가 들려 모포와 매트리스를 갠 뒤 전투복으로 환복을 하고 갑자기 건너편에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장소로 가보니까 어떤 훈련병 한 명이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이마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해가 떴어. 드디어 갔어. 드디어 해가 떴어. 드디어 갔어. 드디어 해가 떴어. 드디어 갔어. 그리고 그 훈련병은 갑자기 기절. 시간이 조금 흐른 뒤 이후 점심을 먹을 때 돌아온 훈련병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훈련병의 어머니는 무당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병은 염험한 기운이나 점을 보지는 못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귀신을 잘 보는 체질 때문에 집에서 자는 게 아닌 막사에서 자는 군대 생활을 더럽게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러던 그때 마침 이 사건이 터진 거였고 그 5명의 훈련병이 가위에서 깨어났을 때 여자 귀신이 타겟을 바꿔서 본인한테 아저씨 저 보이죠? 저도 데려가요. 저도 같이 가요. 아저씨 저 보이죠? 저도 데려가요. 저도 같이 가요. 아저씨 라면서 새벽 3시 20분쯤부터 그날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자기를 괴롭혔던 걸. 그러다가 해가 뜨니 사라졌다는 거였죠. 하지만 솔직히 이때까지 무당 아들인 거 개 구란 줄 알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무당 아들이라 그러는 건 처음 봤으니까요. 근데 훈련소 이수할 때 그 훈련병 어머니가 오셨는데 무당처럼 색색의 개량 한복을 입으시고 진한 화장을 하신 한 분이 훈련병을 하면서 아이고 고생했다, 이런 곳에서 고생했어, 우리 아들 고생했다 이러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 말을 듣고도 그 어머님에게 자세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좀 무서웠거든요. 하지만 저도 이 이야기의 끝이 여기까지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이땡사단 신교대를 나왔기 때문에 특성상 90% 이상이 이땡사단으로 다시 배정이 되었죠. 저도 신교대 근처 포병으로 자대 배치를 받았습니다. 자대 배치를 받은 뒤 상병 진급 전 신체 검사를 받으려고 부대 밖에 선임들과 나가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죠. 한 1년 지났네요. 근데 마침 저희 부대 건너편에 치킨집이 있었는데 거기 매번 앉아 계시는 할아버지가 계셔서 마침 버스 오는 시간도 많이 남았겠다, 선임병들에게 훈련병설 해드렸더니 그 이야기를 엿들으시고는 다 들으시고 할아버지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사건의 기운은 이랬죠. 아유, 그 예전에 전쟁 나서 죽었던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지 못하고 있나 보구만. 네? 전쟁이요? 옛날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쟁 중에 사람들이 남쪽으로 피난 가던 중에 너무 추워서 그 근처에서 많이 죽었어. 제대로 된 장례도 못 지어주고 뭐 시신도 그냥 대충 땅에 묻어두고 돌탑 같은 걸로 표시해두고 남쪽으로 도망쳤지.
그렇게 많이들 죽었어. 그런데 마침 군대 막사가 들어갈 자리가 필요했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죽어서 음기가 강한 곳은 남자들이 땅을 많이 밟아줘야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바뀐다 그래서 거기에 신교대가 들어온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랬죠. 그 귀신, 아저씨 저도 데리고 가요, 저도 데리고 가요 하던 아저씨는 같이 데리고 가달라고, 같이 가자고, 도망치다가 자기는 죽어서 못 가니까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하는 거였죠. 솔직히 전역하고 매번 이렇게 친구들 앞에서 썰을 풀어줄 때마다 좀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그 당시 전쟁 중에 남쪽으로 가던 중에 얼마나 무서웠으면 아예 또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우리한테 데려가 달라고 할까요? 라고 생각하면서요. 혹시 이 이후에 이 글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면 울리지 않는 비사격, 그걸 들은 건 땡병장 혼자, 저기 있어 내 손자, 이 구역의 최고의 잔머리꾼, 김정은이 백마 타고 백두산 올라가서 크리스마스 선물 내려준 썰, 힘들긴 하지만 또한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우리 포대 최고 패급 김상병, 무수한 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K9 포병남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이었습니다. 지금 이 공포썰보다 김정은이 갑자기 크리스마스 선물 준 썰이 더 무서운데요? 김정은이 백마를 탔는데 갑자기 크리스마스 선물을 어떻게 줬지? 뭐 하는 사람이지? 이거 지금 이거 무슨 인민군 얘기인가요? 이거 우리 대한민국 국군 얘기 아니야? 탈북하셨나? 안녕하세요. 즐겁게 방송 시청하고 있는 투수입니다. 살아오면서 저한테 일어난 몇 가지 힘든 그런 일을 한번 답을 얻고자 글을 적어봅니다. 공포썰은 아니지만 딱히 분류한다면 공포썰일까요? 제가 말주변도 없고 글도 TMI식이니 너그러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경남에 거주 중인 29살 남자입니다. 제가 7살 때 집안에 갑자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뱀 시체 이야기입니다. 7살 여름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전화를 받으신 아버지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시더니 당장 시골로 가야 된다 라고 하시고선 바로 준비를 하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 우리 왜 시골 가? 하고서 물어보니 할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라는 답변만 듣고 조용히 시골에 도착했죠. 도착하니 이미 도착해 있던 고모네들이 할아버지를 간호하고 계셨습니다. 저희는 급하게 인사를 하고 부모님은 할아버지 쪽에, 저와 동생들은 형들 쪽에 가서 그렇게 탈 없이 하루를 먼저 보냈습니다. 다음날 집안의 여자들은 할아버지를 교대식으로 간호하며 남자들은 그간 못했던 외적인 작업 집안일들을 하셨습니다. 지붕 공사나 장작, 창고 정리 등요. 이에 짬이 나신 큰아버지께서 저랑 동생과 놀아주신다면서 할머니 댁 바로 앞에 개울로 가서 물놀이를 하자고 하셨고, 동생과 저는 안 그래도 무거웠던 분위기 때문이었는지 놀 수 있다는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웃으면서 따라갔습니다. 큰아버지와 물놀이를 하는데 동생이 물 위에 어떤 것에 시선을 가져다 대고서 몇 초 동안 손으로 보고 있는 곳을 가리키는데 동생 손가락 끝을 따라서 저도 같은 곳을 이렇게 쳐다보니 물 위에 뭔가 흐느적 기어오는 모습. 아무것도 모르는 그저 저는 신기해서 저 뭐지? 라는 생각과 동시에 큰아버지께서도 저게 뭐냐? 하면서 보시고 계셨고, 갑자기 큰아버지께서 저희를 확 감싸 안으시고서 돌을 던지기 시작하셨습니다. 큰아버지의 저항에도 무색하게 그건 저희 쪽으로 점점 다가왔고, 큰아버지께서는 결국 조금 크기가 있는 돌을 가지고 오시더니 바로 잡아내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흐느적 기어오고 있던 거는 유혈모기. 큰아버지께서는 급하게 저희를 다시 할머니 댁에 데려갔고 있었던 일을 가족들에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일단락되고 저는 혼자 이리저리 동네를 돌아다니며 놀다가 아까 계곡으로 갔는데 분명히 저희가 있던 곳은 물이 흐르는 곳입니다. 물이 멈추거나 고이거나 그럴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완전 흐르는 물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지만 그 뱀이 그 자리에서 흘러가지도 않고 같은 위치에 그냥 계속 둥둥 떠있기만 하고 물은 흐르는데 흘러내려가지를 않더라고요. 보면은 어떤 것도 걸린 게 없었고 바닥에 올려져 있는 그런 것도 아닌, 신기하게도 뱀은 물 위에 떠서 흘러가지 않는 상황. 그렇게 집에 돌아오고 9시쯤 할아버지께서 병상에서 저를 찾는데 제가 울며불며 싫다고 절대 안 들어가겠다고 땡깡을 폈습니다. 어머니께서 할아버지 좋아하잖아 왜 가기 싫어, 그래도 한번 들어가 보자 라고 회유하듯 말씀하셔서 결국 할아버지 방에 들어가서 옆에 앉게 되었죠. 당시 방에 있던 사람은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오른쪽으로는 저, 왼쪽으로는 어머니, 고모 이렇게 총 4명, 그리고 문 바로 앞에는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저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한다, 미안하다 이런 내용의 말씀을요. 이야기를 듣는 중 제 앞에 어떤 여자가 슥 지나갑니다.
흰색 소복을 입은, 그리고 그 여자는 할아버지의 왼쪽 방의 구석으로 가더니 어머니 옆에 앉아서는 할아버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어린 나이에 제가 봐도 너무 예뻤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울던 놈이 그 여자의 미모를 보곤 와, 우리 가족 중에 저렇게 이쁜 사람이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뻤죠. 저희 가족 중에는 저런 미모의 사람은 단 한 번 정도 본 적이 없었고, 어머니와 고모는 그 여자를 신경도 쓰지 않고 계속 울기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가족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할아버지를 바라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께서 임종 직전에 엄청 공포에 찬 얼굴을 하시곤 천장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살면서 그런 표정은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몸이 굳어 어머니를 보려고 고개를 드는데 어머니 옆에 그 여자가 없어져 있습니다. 어디 갔지? 라고 생각도 잠시. 할아버지께서 시선이 점점 더 위로 올라가고, 할아버지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던 저는 위를 쳐다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말았죠. 마지막으로 봤던 그 예쁜 여자, 아니 그 예뻤던 여자가 뱀눈을 하곤 할아버지 위에서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치고 점점 천장으로 가더니 그대로 사라지는 걸 봤습니다. 눈을 뜨니 아침이었고 차에 태워진 채 집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께서 어이구, 우리 땡땡이 일어났어? 괜찮아?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사랑하는 땡땡이 봐서 좋은 곳으로 가셨을 거야 라면서 위로해 주셨죠.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본 게 제가 아닌데, 할아버지가 봤던 건 그 여잔데 아직도 가족들은 다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나중에 어머니께 여쭤봤지만 그날 방에는 저, 어머니, 고모, 할아버지 4명뿐이었고 들어오고 나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이 문이 열린 적도 단 한 번도 없다고 하셨죠. 그리고 가족 중엔 그 나이에 소복을 입을 여자도 없고 애초에 그 나이대의 여자가 없다고도 하셨고요. 그날 제가 본 그건 뭐였을까요? 글재주가 없어 길어지고 말았습니다. 배운 게 모자라 상황에 맞지 않는 단어들도 있을 텐데 알려주시면 수정할게요. 다른 이야기, 무덤에 관해서 대대순찰 중 귀신과 전화 한 썰, 꿈으로 상 맞춘 썰, 연대 2등병 이야기 등등 몇 가지 더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은양님께서 올려주신 썰랑썰레였습니다. 그 요즘에 귀신 이야기 하면은 지평자표계를 어떻게 고정하셨습니까? 이게 요즘에 밈이 돼가지고 공포썰이나 귀신썰 있는데 보면 댓글이 전부 이게 막 상위에 항상 랭크돼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귀신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상상할 수 있는 나래 안에서 옛날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런 하나의 그냥 현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귀신이라는 건. 근데 사실 없는 현상이 아니라 실제 있는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그게 귀신이나 영적인 그런 거나 사후세계나 이런 게 아닌 다차원 중에 차원이 겹쳐져 있는 곳인 거지. 그래서 저의 생각으론 여러 가지 다차원이 존재하는데 그 차원들 중에 겹쳐지는 공간들이 있고, 그래서 거기서 그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데 그걸 보면 진짜 형체가 완벽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희끄무리하고 이렇게 잔상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런 걸 보면서 귀신이다 으아! 막 이러는 것들이 많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게 과거나 아니면 미래나 혹은 다른 차원의 그 위치나 그 근처에서 어떻게 하다가 연결이 된 그런 것의 환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귀신들이 진짜 해코지를 했다, 장난을 쳤다, 이런 거는 사실 인간의 상상의 가능성이 있고, 저도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최근에는 잘 못 봤습니다만 전에 집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봤고, 전집은 약간 진짜 뭔가 있어. 전 집에서는 정말 많이 봤고, 물 들어가는데 그 정수기 밑에 꼬마애가 이렇게 앉아있어. 이렇게 근데 그게 눈으로 이렇게 보여서 와, 이게 꼬마애가 여기 앉아있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느낌이야. 느낌인데 보이는 느낌. 그게 뭔지 알아요? 아마 귀신을 보거나 느껴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게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지는 하여튼 신기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여튼 그런 느낌으로 굉장히 많은 존재들을 저도 봤거든요. 근데 해코지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거기 있지. 근데 맨날 있는 것도 아니야. 있다가 없는 때도 있고, 거기 말고 다른 데에서 비슷한 걸 또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차원적인 문제이지 않을까.